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혈관 건강은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혈관 내부에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혈관 노화를 서서히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노화의 숨은 주범, 당독소입니다. 2021년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혈중 당독소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독소는 혈관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피부주름, 백내장, 심지어 치매까지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독소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독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삼겹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삼겹살을 불판에 오래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타면서 딱딱해집니다. 이건 고기 속 단백질과 당분이 고온에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처럼 당분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만날 때 생성되는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 에이지스, 우리말로는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혈관 벽에서도 삼겹살이 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염증이 생깁니다. 당독소는 한번 세포나 조직에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철에 녹이 쓰는 것처럼 당독소는 혈관과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오랜 시간 쌓여갑니다. 때문에 당독소를 몸속의 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걸까요?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당독소입니다.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건조하게 조리하면 음식 속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당독소를 음식과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당독소 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은 당독소 생성이 적은 반면 튀기거나 직화로 바짝 구우면 당독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독소가 특히 많은 음식으로는 튀김류, 바싹 구운 고기, 가공육, 과자, 패스트푸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외부에서 당독소를 계속 공급받는 셈이 됩니다. 둘째, 내부 당독소입니다. 내부 당독소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당독소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이미 있는 단백질과 서서히 결합하면서 당독소가 생성됩니다. 특히 혈관의 콜라겐, 피부의 탄력 섬유, 관절 등 오랫동안 몸에 머무르는 단백질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우리가 먹은 고기나 생선이 소화되어 만들어진 단백질도 혈당과 만나면 당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몸속에서 당독소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쌓이게 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함께 있을 때 이 과정은 더욱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혈관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의 콜라겐과 강하게 결합하면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또한 레이즈라는 수용체와 결합해 염증 신호를 강하게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피부에도 당독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당화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가 누렇게 변색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느리게 아물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칙칙해지는 현상에도 당독소가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피부에 에이지스가 쌓일수록 콜라겐이 갈변하고 탄력이 저하되며 주름과 처짐이 가속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눈에서는 수정체 단백질이 당화되면 백내장 위험이 높아지고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망막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서도 당독소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당독소 축적이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독소는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눈, 뇌까지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당독소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김, 직화구이, 오븐 바비큐처럼 고온으로 바짝 익히는 대신 찌기,
삶기, 데치기,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2010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마운트 시나이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닭고기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당독소 수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삶거나 찐 닭고기는 약 1000kJ이었던 반면 튀기면 8750kJ, 직화로 구우면 10,000kJ 이상으로 거의 10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미리 데치거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바르고 150도 이하에서 천천히 구우면 당독소 생성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당독소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 흰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 대신 잡곡밥, 현미밥, 통곡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성분인데 우리 몸에도 항산화와 항당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베리류, 강황, 생강, 녹차 등에 특히 풍부합니다. 2015년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당독소의 흡수와 체내 생성이 상당히 억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줌의 베리나 녹색 채소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당독소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르노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을 바꾸기 어렵거나 외식이 잦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카르노신입니다. 카르노신은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이라는 두 아미노산이 결합한 디펩티드로 우리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연 물질입니다. 카르노신은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과정을 억제해 당독소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노화 분야에서는 그레그 페이 박사처럼 카르노신을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카르노신은 여러 연구에서 당분과 단백질의 결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어 당독소 생성을 줄여주는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카르노신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에 비교적 많이 들어있으며 장어에도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으로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리법 개선과 혈당 관리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독소 역시 혈관과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독소는 당분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음식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기도 하고 혈액 속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할 때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고온 조리를 최대한 피하고 평소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독소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태우지 않고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혈관과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노화 연구소였습니다.